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던 30대 여성이 지난주 마드리드 관광청 건물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이 스페인으로 곧장 날아갔는데 현지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 건지 송광모 기자가 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오후 3시 스페인 마드리드 시내에서 유학생 32살 이모 씨가 건물에서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숨졌습니다. 태풍 엘사의 영향으로 마드리드 관광청 6층 외벽에 석재 조형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연락을 받은 유족들은 곧장 스페인으로 갔지만 스페인 정부 반응은 황당했습니다. 엄연한 관공서 구조물이 추락해 딸이 숨졌는데도 자연재해였다며 책임을 피하려고만 한 겁니다. 이 나라 정부와 주정부의 공무원들은 모르쇠로 빨리 희신을 챙겨 돌아가라고만 종용하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SNS를 통해 스페인 정부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일이라고만 하고 현지 경찰은 딸을 덮친 조형물을 모두 없애고 사진만 남겨놨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태풍 전 관광청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고 빨리 딸을 데려가고 싶은데 데려갈 수도 없어요. 외교부는 사고 직후 담당 영사를 파견해 유족들을 돕고 있다며 스페인 정부 측에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럼요. 없는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 모든 거는 그런 거는 이제 현지에서 스페인 정부가 해야 될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 지원하고 이동하고. 그러나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해 스페인 정부와 소송이 벌어질 경우 정부가 관여하긴 힘들다는 입장이어서 딸의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과정은 사실상 유족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지난달 열린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관광공사의 한 간부가 특정 업체를 미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저희 부산 MBC가 계속 취재한 결과 이 간부가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를 추천한 일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최소 2차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선웅 기자가 계속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 부산관광공사의 외부 경력직으로 채용된 A 간부는 현재 공사에 강력한 실세로 통합니다. 문제는 이 간부가 업무를 시작한 뒤 유례없던 특정 업체 추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우선 지난 6월 부산 시티투어버스의 티켓 공급 사업과 관련해 관광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의 연락처를 담당 실무진에게 넘겼습니다. 이 지인은 티켓 구매 대금의 후불 정산 등 규정을 벗어난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시기 관광공사가 추진하던 시티투어버스의 승하차 인원 계측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A 간부의 업체 추천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실무진의 검토 결과 공사에서 필요한 기술력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가능한 기술이 있는 다른 업체와 사업을 진행하려던 실무진의 주축 멤버는 공교롭게도 얼마 뒤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됐고 사업자 선정은 지금까지 계류 중입니다.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실세 간부는 실무진이 업체를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토로해 다양한 업체들을 접촉해 보도록 도왔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인사 조치로 실무진이 바뀌면 업무 지연 등이 우려돼 본인은 반대 의견을 냈지만 인사권을 가진 사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한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난 3월 부산 MBC가 단독 보도한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일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검찰과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한 만큼 혐의를 둘러싼 법적 절차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 수수 등의 의혹이 제기된 김대근 사상구청장. 부산 선관위는 지난 4월 김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넘겨 직접 수사 지휘를 했고
경찰은 김 구청장과 회계 책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소환 조사를 이어왔습니다. 관련자 소환 등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 선거장부를 운영하며 최소 1,600만 원가량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혐의에 대해선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 일부 금액에 대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선거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해 선관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근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했으며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지시로 조사가 이뤄진 만큼 이후 절차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돼 불법 정치자금 혐의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20만 부산 생활체육인을 대표하는 부산시 체육회장이 사상 처음으로 민선으로 선출됩니다. 16개 구군 체육회와 58개 종목 단체를 관할하는 제2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불리는데요. 민선으로 새로 출범하는 부산시 체육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이만은 기자입니다. 20만 부산시 생활체육인을 대표하는 초대 민선 부산시 체육회장 선거. 지난해 말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부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오던 부산시 체육회장이 민선으로 바뀐 겁니다. 후보자는 2명, 장인화 전 부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과 정정복 전 부산시 축구협회장입니다. 장인화 후보는 최근까지 부산시 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실질적으로 시 체육회를 이끌어왔던 인물이고, 정정복 후보는 부산시 축구협회장을 맡아오면서 15년 만에 A매치 경기 부산 유치를 이끌어낸 인물입니다. 민선 그 회장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또 국비 12 지원도 더 늘릴 수 있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경제계에 또 도움을 많이 또 이끌어서 더 오히려 체육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그러나 시 체육회장 선거는 456명 대의원 투표로 선출되는 간접 선거인데다 후보자들 간 정책 토론회 한 번 없이 치러지게 돼 깜깜이 선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취지였지만 체육인들의 참여는 배제되고 정치 선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서 체육회의 비중과 역할도 날로 커지는 상황. 제2의 지방자치단체장으로까지 불리는 초대 민선 체육회장 선거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근무일 기준 파업 나흘째를 맞은 르노삼성차 부산 공장의 생산량이 평소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르노삼성차는 노조 파업 이후 지난 23일과 24일 연속 차량 생산 규모가 평소의 600대 수준에서 210여 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 측은 전체 근무자 2,100여 명 가운데 1,600여 명이 출근해 생산 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며 파업 참여율이 32.9%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복을 그리는 화가 에바 알머슨 작품 전시회가 오늘 3월까지 부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BNK 부산은행이 세계적 화가 에바 알머슨과 아트 마케팅 협약을 맺고 공동 타이틀로 마련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스페인 화가 에바 알머슨의 유화, 판화, 드로잉, 대형 오브제 등 초기작부터 최신작까지 300여 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부산을 주제로 한 에바 알머슨의 신작도 최초로 공개됩니다. 부경대와 동아대 등 부산대를 제외한 부산 지역 15개 대학들이 오늘부터 2020학년도 정시 모집을 위한 원서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정시 모집에서는 가나 다군으로 나눠 신입생을 모집하며 수험생은 모집군별로 한 번씩 모두 3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은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내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실시합니다. 오늘 아침 7시 50분쯤 해운대구 수영 강변대로 재송동 방향 도로에서
48살 A씨의 14.5톤 화물차와 56살 B씨의 승용차가 충돌한 뒤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전도됐습니다. 이 사고로 V씨가 부상을 입고 차 안에 갇혀 있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두 운전자 모두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마항쟁 기념사업회가 소장하고 있던 부마항쟁과 6월 항쟁 관련 사료 19건 160석 장을 국가기록원이 6개월간의 복원 작업을 거쳐 내일 가톨릭센터에서 개막하는 전시회를 통해 공개합니다.